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수사,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그 절차 관련된 거 수령하지 않고 수치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고 이런 모습인데 이게 향후에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뿐만 아니라 예.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도 재판에서 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을 정할 때 예.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대한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점에서 좀 매우 실망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뭐 탄핵 심판 절차에 관한 뭐 송달이 안 됐다고 해서 재판 절차가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예.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 공수처는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자, 그동안 다갈래의 수사가 벌어지고 있어서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가 같이 가고 있었죠. 그전엔 또 따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가기로 했죠. 공조본을 만들어서. 그리고 검찰은 또 검찰대로 수사를 합니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이 건도 동시다발로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러다 오늘 뭔가 하나가 정리가 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검찰에서요. 공수처로 이첩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된 이 사건은 공수처로 넘깁니다. 오늘 검찰과 공수처 관계자가 만나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군 사령관들 뭐 다수 지금 구속되고 조사받고 있죠. 이런 군 관계자 등 다른 피의자 사건은 그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공수처로 넘깁니다. 이게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자, 노희본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궁금한 거는요. 왜 이 두 사건,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건만 넘겼을까요?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 건 같은 경우는 왜 포함이 안 됐을까? 이 두 건만 넘긴 이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우선 제가 보기에 이제 공수처에서 계속 사건 이첩 요청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검찰도 나름대로 좀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예. 또 공수처법에 보면은 사건의 진행 정도, 그다음에 수사의 공정성 예. 등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예. 해당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첩을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도 나름대로 수사를 신속하게 이제 앞서가고 있었지만 상당히 그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대해서 좀 뭔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한 어떤 공정성, 신뢰성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예. 그런 점에서 검찰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법원 행정처장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검찰이 내란죄에 관한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수사의 어떤 공정성보다도 이제 공소 제기를 했을 경우에 뭐 증거 능력의 문제라든가 위법 수집 증거 능력의 배제라든가 예.
공판 과정에서 굉장히 그 법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하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첩 요청 마감 시간이 아마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사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첩을 한 건데 예. 그러면 왜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피의자들도 있고 조사하는데 그거는 왜 남겨두는 겁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사건의 진행 정도로 보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전혀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수처에서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예. 이미 지금 검찰 특수본이 수사한 사람들은 예. 이미 구속영장이 다 발부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만간 구속영장이 이제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예.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출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 요구를 함에도 예. 대통령이 지금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뭐 근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이고 또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불응하게 되면 예. 검찰도 상당히 뭐 강제 수사나 체포영장을 받아서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이제 사실상의 어떤 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예. 공수처의 요구도 오. 이제 이행을 하고 또 뭐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는 예.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잠시 속보가 나오는데요. 경호처 관련된 내용이에요. 경호처 쪽에서 뭔가를 이제 거부했다는 내용이죠. 지금 대통령 경호처 공조본에, 그러니까 이거 경찰 쪽이잖아요. 경찰과 공수처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를 통보했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노희범 변호사님,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이제 공수로 넘어간 거예요. 검찰에도 이첩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주목 있게 보고 있는 게 과연 공수처가 지금 수사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 또는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는 건데 과연 공수처가 체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법치국가에서 예.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면 예. 지금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은 이미 충족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했다. 대통령이 지금 수사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죄 공범 즉 윤 대통령과 공모하여 예. 내란 범죄를 일으켰다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영장이 다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요. 예. 대통령은 중요임무 수행자 위에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럼 죄책에 비춰봐서 그 낮은 등급의 중요임무 수행자들이 다 구속이 된 상황에서 곧 공소가 제기돼야 되는데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예. 이거는 형평도 맞지 않고 예. 어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봐도 지금 수사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온 어떤 뭐 태도라든가 그리고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 그리고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이 됐다는 점 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공수처로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예.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적법하게 예. 영장 집행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이제 실제 그렇게 언제쯤 할 것이냐는 예. 이제 아마 좀 생각을 해보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그러면은 조만간 체포에 대한 시도를 할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과정은 조금 더 걸리고 계속 소환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경찰 특수수사단에서도 예. 지금 뭐 1회, 2회 지금 출석 요청을 했고요. 예. 검찰 특수본에서도 지금 2회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이첩이 돼서 공수처에 갔지만 공수처에서도 또 1회, 1회, 3회를 처음부터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금 뭐 소환에 불응했던 점은 예. 분명하니까요. 이미 좀 소환하겠다고 했는데 응하지 않은 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미요. 예, 그 점은 충분히 공수처에서 예. 고려해서 뭐 강제 수사 여부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시기를 뭐 저희가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방금 봤지만 경호처에서는 오늘도 협조를 안 하겠다, 못 한다, 약간 이런 상황까지 벌거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뭐 반복적으로 설명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헌재의 심판 절차 여기에도 지금 뭐 별다른 응항이 없고요. 수사도 당연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반복되는데 근데 담화를 탄핵소추안 통과 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도 응하지 않고 있고요. 뭐 접수도 뭐 수령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의결서도 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의도를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제가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의 의도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도 법적인 자문을 통해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또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재판을 좀 더 지연하면서 예. 수사 및 탄핵 심판 절차의 어떤 대응 방법이나 내용을 좀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시간 벌기용 아닌가. 예. 라는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라고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은 담화에서 예.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정치적 중에 법적인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뭐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국가 이익을 위해서 뭐 최선을 예.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헌정 질서 파괴로 인한 이 회복 절차인데요.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탄핵 심판 절차나 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불응한다는 것은 예. 매우 지금 본인이 말한 어떤 담화 내용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예.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윤 대통령이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기치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까지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분이 가장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행동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얼마나 국정이 혼란스럽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예. 최소한 이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본인이 충실히 따라줘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거는 진짜 호소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정책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분인 석동현 변호사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내일도 기자들과 만나서 뭔가 설명하는 거를 예고한 상태인데 어제 나온 얘기 좀 볼까요? 잠시 아까 화면에 지나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절차를 존중하고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다. 그런데 이 뒷부분이군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탄핵의 경험이 있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인데 당시에 탄핵 판결문 내용이 다시 회자가 됩니다.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1년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노희범 변호사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저희가 소개해 드렸어요. 수사,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그 절차 관련된 거 수령하지 않고 수치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고 이런 모습인데 이게 향후에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뿐만 아니라 예.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도 재판에서 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을 정할 때 예.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심판 결정문에 예.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반성한다라고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 뭐 특검 수사에 나가겠다라고 안 가고 뭐 변호사와 조율이 안 됐다고 안 하고. 저는 이 윤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전철을 되밟고 있다. 뭐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됐다. 예. 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대한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점에서 좀 매우 실망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뭐 탄핵 심판 절차에 관한 뭐 송달이 안 됐다고 해서 재판 절차가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미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아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 송달이라는 거는 개인 소송 간에 내가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려줘서 예. 그 소송 절차에 참여하라는 절차기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미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리인단은 직접 뭐 어떻게 기본적인 뭐 법과 절차를 준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미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준비기일이 27일 날 있고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송달이 간주된다. 그래서 뭐 탄핵 심판이라는 것도 이제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긴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송달이 됐다고 보고 재판 절차 참여에 대한 절차 보장권이 주어졌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아마 이 예정된 그 재판 절차에 따라서 예.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